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간밤에 전해진 이슈들의 촉각을 내세웠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데 어떤 부분들에 포인트를 맞춰보는 게 좋았을까요? 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장 초반에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결국 막판에 주춤하면서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는 0.1% 하락한 42,171포인트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13% 오른 19,546포인트, S&P 500은 5,980포인트로 0.03% 밀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주목한 가운데 오늘은 FOMC 결과까지 겹치며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0.5% 수준의 강세를 보이던 시장은 FOMC 기자회견 때부터 주춤거리며 흐름이 달라졌는데요. 먼저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투자 심리가 막판에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준틴스데이로 뉴욕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관망세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직접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면서 밝혀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가는 밀리지 않고 약간의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WTI는 이 7월물 기준 전장 대비 0.4% 상승한 배럴당 75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8월물도 0.3% 오른 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한 사실을 밝히면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6% 넘게 오늘장 밀렸지만 심리적인 저항선인 20선을 지켜내며 마무리됐습니다. 네, 중동의 리스크 그리고 경제 지표들은 다수 나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생각보다 잠잠하게 흘러갔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장 특징주에서 일단 M7부터 보겠습니다. 종목들이 다시금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며 전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 8% 상승한 32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20일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일제히 전기차 관련 종목들까지 그 온풍이 같이 옮겼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리비안과 루시드도 각각 2%, 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 주가의 희비가 엇갈렸던 업종도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전일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면서 코인 관련 종목들은 주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클이 34% 급등하며 200달러에 가깝게 상승했고 코인베이스도 16% 오른 29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서클은 지난 4일 공모가 31달러로 시장에 데뷔했는데 5월 첫 거래일에만 168% 급등하는 등 이목을 집중시킨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현재는 공모가 대비 544%나 주가가 높은 수준이고요. 코인베이스와 관련해서는 JP모건이 함께 협력해서 예치금 토큰 JPMD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초기 테스트는 코인베이스의 기관 고객 대상이고 규제를 승인받으면 확장할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반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카드 관련 종목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비자는 5% 가깝게 밀리며 340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마스터카드는 5.4% 내린 5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카드사의 핵심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개별 종목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업체 콘페리가 오늘 6% 상승한 7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하면서 프리마켓에서 올랐고 정규장에서도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주당 EPS가 1.32달러로 예상치였던 1.26달러를 상회했고요. 매출도 컨센서스보다 높았습니다.
CEO 발언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무적 또 전략적인 측면 모두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개별주로는 이전에 호실적으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던 오라클이 있는데요. 투자사 구겐하임에서 목표가를 인상한 영향입니다. 존 디프치 애널리스트는 오라클의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높였습니다. 오라클이 수십 년간의 기술 혁신 끝에 근본적인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내년과 내후년 회계연도에 수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현재 250달러로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FOMC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변화가 감지된 듯한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자 말씀 주신 대로 포인트는 FOMC가 되겠습니다.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2%포인트 낮춰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4.25에서 4.5% 수준으로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연준은 순수출의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줬지만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조건들도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높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에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파월 의장은 정책 조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경제의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해 더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관세에 대한 효과는 무엇보다도 최종 수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대치는 4월에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에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관세의 인상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영역에서는 관세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이번 회의에서 주목을 받았던 점은 바로 점도표입니다.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점도표는 약간 매파적이었습니다. 물론 올해 최종 기준금리 중앙값은 3.9%로 3개월 전의 예측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약 2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기준금리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2026년 최종금리는 3.6%, 그리고 내후년의 최종금리는 3.4%까지 높아졌는데요. 지난 3월의 점도표와 비교했을 때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의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씩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도표는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중동의 리스크 이런 요소들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한 위원들도 점도표에서 늘었습니다. 4명의 위원이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7명으로 이번에 늘어났고요. 한 번 금리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2명, 2차례 인하는 8명이었습니다. 올해 금리 방향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커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 누구나 금리 경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벌써 이번 주 거래일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여전히 좀 향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내일은 준 틴스데이로 뉴욕 증시는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 꾸준한 체크가 좀 필요하시겠고요. 금요일에는 5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발표도 남아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동발 이슈가 전해지는 대로 꾸준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유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꾸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